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생활할 때 정말 자주 쓰는 단어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자주 쓰는 5개의 영어 단어에 대해서 바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단어는요, 여러분 아마 이 단어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M-O-D-E-L 해서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요 model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요 사실 모델보다는 마들에 조금 더 가깝고요, 이거 유의해서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model. 그래서 사실 모델이라고 해서 외국 가서 이야기하면 외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model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흔히 생각하는 모델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대부분 패션 모델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모델은 누구일까요? 저도 사실 그쪽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제가 가장 많이 접했던 패션 모델은 그 예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혜진 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어떤 이제 옷을 입고 패션쇼에 나가는 사람들을 패션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보통 그렇게 쓰는데요. 사실 모델이 이제 그런 단순한 뜻뿐만 아니라 좀 몇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뜻에다가 제가 먼저 모형이라는 걸 써놨습니다. 예, 모형이라고 써놓은 이유가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취미 중에서 프라모델 만드는 거 취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프라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요 플라스틱 모델이에요. 플라스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소재고, 플라스틱으로 된 모델. 예, 그러니까 보통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같은 경우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좀 모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좀 한 요 정도 사이즈? 아니면 요 정도 사이즈로 플라스틱으로 정말 비행기랑 비슷한 걸 만들어 놓은 걸 프라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예를 들면 건담이라든지 태권브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우리 모으는 거 이제 피규어 모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마 조립하는 것들은 일본 프라모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손으로 조립해서 큰 걸 작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프라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게 플라스틱 모델이고요. 우리 모델하우스라는 이야기도 이야기하죠. 모델하우스라고 하면 100% 그 집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이 와서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 역시도 우리 모델하우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형을 이야기할 때 모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보면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실 거예요. 우리 한국이 경제발전을 너무 눈부시게 해서 그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배워가려고 하는 동남아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갔다더라. 내지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내지는 건강보험, 의료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모델을 배우러 왔다. 내지는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 모델을 배우러 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모델이라는 게요, 좀 잘 되고 성공적인 어떠한 사례, 성공 모델,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다가요, development model이라는 거 가지고 왔어요. 이게 development 하면 개발이에요. 개발 내지는요 발전, 이런 뜻인데 이거 좀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차피 따로 한번 다룰 거니까요, 이거 외우실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development model 하면요 발전 모델.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세 번째 가져온 게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role model이라는 거예요. role 하면요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가 가정에서의 역할, 회사원이 회사에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역할, 의사로서의 역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응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롤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축구선수가 이제 아주 잘하는 축구선수한테 인터뷰를 하면 제 롤모델은 박지성 선수예요. 내지는요 손흥민 선수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떤 이제 의대생한테 물어보면 제 롤모델은요 어떤 교수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의 모델, 역할을 이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빠 같은 경우는요,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아빠로서의 하나의 롤모델을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롤모델을 항상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게 뷰티 모델이에요. 뷰티 모델. 한국말로 뷰티 모델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패션 모델, 뷰티 모델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상업용으로 어떤 상업용으로 의류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패션 아이템 같은 거 좀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이제 모델이 돼서 사진 딱딱딱딱 찍어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키 크고 쫙 긴 그 사람들 얘기할 때 모델을 쓰는 게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우리가 그 모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형 내지는요 어떤 성공적인 사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션 모델까지 포함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PLAN이라고 해서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네, 제가 밑에 뜻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는요 계획,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계획 내지는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요, 명사로서 플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말로는요, 플랜이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플랜. 영어로 역시도요, plan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P 발음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plan.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이란 말 어디다 가장 많이 쓸까요? 생각해봤더니 제가 첫 번째다 갖고 왔어요. 플랜 뒤에다가 ER을 붙였습니다. 네, ER 붙이면 우리가 이제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거 같은 거를 이제 만든다고 여러 차례 배웠었는데요. 근데 이거 이제 ER 붙일 때 약간 불규칙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붙어있던 앞에 있는 알파벳을 떼버린다든지 앞에 알파벳이 하나 더 붙는다든지 이런 뭐 불규칙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플래너 같은 경우는요, 플랜 뒤에 n이 하나 더 붙고 ER이 붙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lanner 하면요, 어떤 계획을 세우는 사람 내지는요, 계획을 세우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웨딩 플래너. 네, 웨딩 플래너 뭐 하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한국식 결혼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네,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결혼 앨범 촬영을 하죠. 그리고 그때 입을 드레스도 골라야 돼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모님들이 뒤에서 이제 신부 드레스 같은 것도 잡아주셔야 되고 도움을 좀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약을 대신해주고 어떤 스튜디오 같은 걸 이제 대신 예약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웨딩 플래너예요. 웨딩이라는 건 결혼하는 거죠. 웨딩 플래너인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스드메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스튜디오. 그러니까 결혼 촬영하는 스튜디오들도 신부들이 원하는 컨셉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되게 뭐 모던한 식으로 찍는다든지 어떤 되게 클래식한 식으로 찍는다든지 이런 다 사진사마다 다 스튜디오마다 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튜디오들 리스트를 팍 보여주고 그 중에 신부들이 고르게 합니다. 드레스. 드레스도요. 드레스샵도 정말 많고 드레스 스타일도 정말 많죠. 그래서 그거 이제 고를 때 도와주고 메이크업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도와주는 사람을 웨딩 플래너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플래너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되면 보통 이제 플래너 같은 거 사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이 플래너라는 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플래너 딱 펼쳐보면요. 1월, 2월, 3월에서 한 주씩 딱딱딱딱딱딱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간 다이어리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역시도 우리가 플래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랜 뒤에 ER 붙이면요. 웨딩 플래너처럼 계획을 세워주는 사람. 뭐 플래너면 사실 웨딩 플래너뿐만 아니라요. 뭐 도시를 계획하는 플래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제품을 기획하는 플래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는 노트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travel plan이라는 거 가지고 왔어요. travel 하면요 여행하다, 여행이죠. 여행, travel, 여행, plan 그럼 여행 계획이라고 쓰일 수 있고요. plan 사실 아까 model처럼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계획입니다. 그 밑에 life plan 하면요 life plan? 여기 약간 좀
보험 광고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인생, life 인생이죠.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life plan, 인생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인생 계획을 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어디서 학교였나요? 어디서 한번 세워보라고 했고 회사에선가요? 한번 세워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사실 20년 후, 30년 후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어쩔 수 없이 세웠던 인생 계획이랑 전혀 다른 길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한 번 정도 남은 시간들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 역시도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이제 플랜 A, 플랜 B라고 써놨어요. 이런 말도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우리가 뭐 국가에서든 아니면 군사적으로 작전을 하든 아니면 스포츠팀끼리 대결을 할 때든 우리는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어요. 플랜 A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주된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된 계획. 처음에 축구팀끼리 땅땅땅 맞대결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플랜 A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플랜 A가 틀어지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플랜 B라는 걸 가동을 하죠. 왜냐? 플랜 A가 안 됐을 때, 그 다음 대책으로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플랜 B라고 해요. 그래서 플랜 A는 원래 우리가 세웠던 계획, 플랜 B는요, 그게 안 먹혔을 때 쓰는 계획들을 보통 플랜 A, 플랜 B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플랜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부분 알아두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네, 아주 긴 단어입니다. 예. 한국말로는요, technology라고 해요. 좀 단어가 길지만요, 그 앞에 있는 T-E-C-H 정도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tech, 이게 tech고요. 그 뒤에 있는 걸 영어로는요, knowledge보다는 약간 knowledge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음은요, technology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technology.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밑에 첫 번째 줄에 가지고 온 단어가요, medical technology, medical, 의료, 의료적인, 의료의 technology, 의료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보통 사실 우리가 technology까지 발음하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테크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죠? 대부분 회사 이름 뒤에요, tech 들어가면요,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edical technology, 의료적인 기술. 그리고 근데 제가 그 밑에다가 비교라고 해놓고 technique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테크 다 뭔지 방금 배웠죠? 기술이라고? 근데요, 우리가 테크닉이라는 말도 주변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테크닉 역시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기술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랑 테크닉이랑 뭐가 다른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테크닉 하면요, 이런 거 테크닉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축구에서 저 선수는 기술이 정말 훌륭한 선수예요 하면은 저 선수는 테크닉이 뛰어난 선수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요, 저 사람은 말하는 테크닉이 정말 좋아, 내지는 저 사람은 연애하는 테크닉이 정말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인 즉슨이요, 테크닉 같은 경우는요, 우리말로 기술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좀 기법 내지는 약간 어떤 무언가를 다루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거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요, technology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핸드폰을 만드는 기술,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처럼요, 조금 더 공업화되고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을 technology라고 하고요. 테크닉 같은 거는요, 어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좀 조금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조금 더 작은 범위의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저거 하는데 테크닉이 좋네 라고 하는 거랑요, 저 사람 저거 하는데 테크놀로지가 좋네 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른 뜻이에요. 저 사람 저거 테크놀로지가 좋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테크놀로지는 훨씬 더 큰 범주, 테크닉은 좀 작은 범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회사는 정말 반도체 만드는 테크닉이 좋네 라고 얘기하면 좀 틀린 표현이죠. 테크놀로지가 좋네, 기술이 좋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financial tech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financial 하면요, 재정의, 금융의, 우리 돈과 관련된 걸 finance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거랑 비슷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financial tech, financial
technology의 줄임말이에요. financial, 금융, technology, 기술. 사실 이 금융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금융기술이 있을 필요가 사실 별로 없죠. 근데 금융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자가 뭐 예를 들면 0.1% 차이로 무언가 갈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기다 얼만큼 여기다 얼만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우리 금융공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학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1원이라도 더 최대화시킬지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이란 말을 제가 또 썼네요. 모델을 모형을 만들고 또 어떤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는 거 금융공학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금융의 영역이 숫자와 관련된 영역이죠. 그래서 Financial Technology라고 해서 금융 기술까지도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테크라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재테크라는 거 사실, 그 어원을 궁금해 하셨던 적은 별로 없으실 텐데요. 이 재가 우리 그냥 한자예요, 한자. 예. 재물을 다루는 그 재. 돈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기술이에요. 그래서 재테크라고 하는 게, 돈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는지가 바로 재테크예요. 네. 그래서 재테크는, 재는 한자. 뒤에 있는 테크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의 줄임말이라고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재테크 생각하시면 사실 테크놀로지라는 단어 잃어버리실 일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다가 제가 이제 혼테크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사실 영어랑은 좀 관련이 없는데 혼테크라는 말도 한동안 좀 널리 쓰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테크랑 똑같아요. 재테크는 재물에 관련된 거, 혼테크는 결혼에 관련된 테크, 기술인데요. 한동안 이런 말이 좀 많이 쓰였어요. 뭐, 한 20대, 30대들한테는요, 혼테크다. 이런 얘기를 좀 왜 했었냐면, 결혼 역시도 이제 하나의 재테크에서 이제 파생된 말이죠. 재테크, 그 밑에서 이제 혼테크라는 말이 파생된 건데, 재테크를 하듯이 혼인을 할 때도, 재산과 좀 관련이 돼서, 좀, 잘 하자, 잘 따지고 좀 이기적으로 하자, 이런 것 때문에 혼테크라는 말이 생겨버렸었습니다. 왜냐면, 약간 옛날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지고지순하게, 나만 바라봐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런 옛날 스토리 있죠. 사법고시를 공부하는데 지고지순하게 나를, 내조해줬던 여인이 있는데 사법고시에 탁 합격하고 났더니, 세상에서 막 마담뚜라고 했었죠. 예전에 마담뚜들이 막 연락을 오고, 좋은 집안, 정말 돈 많은 집안에서 연락이 와서, 예전에 막 나를 내조해줬던 여인을 버리고, 그렇게 결혼하는, 이런 드라마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테크라는 게 약간 그런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내지는 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좀 이기적으로 결혼하는 실태를 좀 혼테크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만든 젊은 세대가 이제, 저도 약간 그 세대에 속하죠.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 현실이 좀 있죠. 왜냐면 이제, 지인 같은 경우는 혼자 벌어서는 사실 집을 절대 사기가 힘든 시기가 됐고 또 그만큼 돈 모으기도 좀 힘든 시기가 됐죠. 예전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고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사는데 그냥 단순히 낭만적인 연애만 해서 결혼을 하면 현실은 정말 힘들어진다. 이런 세태를 좀 반영한 거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참고차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SEA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한국말로는요, season이라고 읽습니다. 영어로는요, season, season 이렇게 읽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season.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 season 하면요, 우리 season 저기 스키장 시즌권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네, season 하면요, 계절 내지는요, 어떤 특정한 절기, 계절 같은 경우도 1년을 4개로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절기나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시즌 요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즌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시즌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강의 올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아주 이런 그냥 간단한 단어만 가지고도 한강을 구성했던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봄은요 spring 이었고요. 여름은요 summer, 가을은요 fall 내지는 autumn 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겨울은요 winter 였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이제? 네, 그렇고요. 이 시즌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계절을 뜻할 때 계절도 이야기하고요. 내지는 이런 말도 씁니다. 거기 피크 시즌이니까 이거 바가지 씌우는 것도 좀 이해해줘라. 이런 얘기 합니다. 네, 피크 시즌 하면요. 피크가 이제 최고, 제일 고점에 닿았을 때 우리가 피크라고 합니다. 피크.
피크, 뭐 임금 피크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그래서 피크라고 하는 게 최고 정점에 달았을 텐데 피크 시즌 하면 성수기를 뜻합니다. 그와 반대로 비수기. 우리 성수기 때 저기 예를 들면 바닷가에 펜션 같은 데 가면 막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거 비수기 때 겨울 이럴 때 가면 막 5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비수기라는 건요. off season이에요. 네, 시즌이 off 끝났다는 거예요. 네, off season. 비수기는 off season, 성수기는 peak season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off season을요. season이랑 off를 쭉 바꿔버리면 season off라고 돼요. season off 어디서 들어봤지? 네,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season off sale이라는 걸 해요. 네, 그 말인 즉슨 이런 거죠. 여름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한 5월, 한 봄이 좀 지나갈 때쯤, 봄이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쯤 되면 여름 제품들을 막 꺼내놓고 막 팔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여름 제품들이 비싸죠. 근데 여름이 절정이 된 8월, 9월 정도 되면 이거 재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즌이 off, 끝났다. 시즌 오프 돼서 세일을 한다 할 때는 시즌 오프 세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즌 오프 세일이다. 그러면 이제 성수기 끝난 그 세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도 시즌제로 많이 합니다. 미국 드라마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보는데요.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시즌제로 해요. 예를 들면 10회, 10회를 딱 만들어 놓고 방영을 하고요. 한 2년 정도 안 합니다. 2년 있다가 또 시즌2를 반영해요. 그리고 시즌3도 방영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좀 이제 뭐 예능 같은 경우도 시즌제로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삼시세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윤식당? 뭐 이런 것들도 시즌제로 하죠. 시즌제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시즌 하면 어떤 걸 딱 잘라서 그 기간 요 정도 말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단어는 좀 간단히 좀 얘기해 볼게요. 마지막 단어는요. 한국말로는 체어맨입니다. chair 하면요. 의자. 우리 의자예요. man 하면 남자. chairman 하면 의자 남자인데요. 이게 체어맨, 우리 체어맨이라는 자동차도 있죠. 한국말로는 체어맨이라고 하지만요. 영어는요. chairman 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chairman. chairman. 네, 좋습니다. 그래서 chairman 하면요. 어떤 거에 이제 의장 아니면 우리 기업 회장님 할 때 chairman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체어맨 하면 그냥 저기 꼭대기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쌍용 자동차에서 나온 그 체어맨이라는 고급 세단도 이거 타면은 회장님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해서 아마 체어맨이라는 이름을 좀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체어맨 자체는 우리가 종종 쓰여요. 자동차 때문에 참 많이 쓰이는데 이 체어맨보다 사실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한 거는요. 그 밑에 CEO, CFO, COO, CTO라고 써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걸 다 뜻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참고차 알아두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CEO 하는데 CEO가 도대체 뭐냐? 네, 한국말로는요. 전문 경영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지는요. 최고 의사 결정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C는요. chief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최고의, 최상의예요. 네, chief, executive, executive 이거는 어떤 걸 원래 executive 하면요. 이제 경영하는 뭐 이런 거예요. 실행하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최고의 높은 사람인데 경영을 하는 officer가 되는 거죠. officer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말했었는데 그때 공무원 보통 police officer 이렇게 하면요. 경찰 공무원. 네. 이런 것처럼요. officer 하면요. 공무원 내지는요. 회사에서 약간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정확히 뭐 임원을 officer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chief executive officer 하면요. 최고로 경영하고 실행하는 회사에서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CEO 하면요. 우리 회사에서 그냥 제일 높은 의사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이것 따라서 쭉쭉쭉 있어요. CFO, COO, CTO, CMO, 뭐 CDO 정말 많은 게 있는데요. 다 이제 여기 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chief, 최고 제일 높은 officer인데요. 그 가운데 들어가는 말로 뭐 예를 들면 CFO 같은 경우는요. 아까 우리 배웠던 financial이 들어가요. 네. 그 회사가 있으면 여기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다 있잖아요. 재무 책임자가 CFO예요. 네, 그래서 CFO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재무, 회계, 돈 같은 걸 다 책임지는 사람. 그 COO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운영 책임자인데요. 뭐 회사마다 구조가 다 다르니까요. 뭐 이제 회사 돌아가는 운영 책임자가 또 있을 수 있고요. CTO는 우리 아까 배웠던 technology예요. technology.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financial CTO의 안에 들어가는 T는요. technology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예요. 네, 보통 회사 가면요. 큰 조직이 있는데 이제 기술만 또 미래 기술만 다루는 조직도 있죠. 보통 그 조직을 CTO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장을 CTO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간단히 뭐 5번째 단어는 큰 의미 두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오늘 배운 거 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배웠던 거는요. model. model 뭐였죠? 모형. 사례 내지는요, 우리 패션 모델, 하는 거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장 자주 쓰는 말은요,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배웠던 말은요, plan이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planner 해서 웨딩 플래너 한번 배웠었고요. planner, 어떤 계획자는 노트에 대해서도 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plan A, plan B에 대해서도 배웠던 것 같고요. 테크놀로지를 보통 줄여서 tech라고 이야기 많이 한다. 이 tech는 큰 범위의 기술을 이야기한다. 테크닉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약간 좀 작은 범위의 기술 내지는 좀 정확한 단어가 제가 이제 한국말로 정확히 이제 번역을 못 하겠는데 이제 뭐 기법이라든지 좀 뭐 그런 것들을 뜻한다 배웠었고요. 시즌 우리 정말 생활 중에 많이 쓰는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 배웠었고 또 팩 시즌 내지는요 오프 시즌 오프 때 어떻게 세일하냐 시즌 오프 세일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CEO가 먼저 배우면서 chairman이라는 뜻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복습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뵐게요.